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준호입니다. 어제는 제가 가진 취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테니스를 하는 이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다른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취미는 저는 골프를 한 13년 이제 넘게 하고 있고 다른 운동도 테니스도 한 4년째, 그 다음에 서핑은 한 5,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가진 취미이자 직업이 이제 춤이었었거든요. 춤으로는 이제 제 나름 정점을 찍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 춤은 2002년도 때 했으니까 22년이 이제 23년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때 또 다른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커피예요, 커피. 왜냐면 그때 이제 어릴 때였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이제 춤을 추고 바에 가고 싶은데 바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냥 알바나 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부산대에 살사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알바를 하면은 낮에 알바하고 밤에 가서 놀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알바를 검색하다가 시급이 그때 3,600원이었는데 그때는 셌었습니다. 22년 전, 23년 전에 3,600원이면 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생과일주스집 가서 이제 제가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생과일주스집, 요즘에는 커피숍, 전문 커피숍에 스페셜티에 뭔가 커피를만을 전문적으로 먹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커피숍은 그냥 다방같이 그냥 좀 쉬는데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생과일주스집에서도 생과일을 팔면서 커피까지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생과일주스 팔고 조금 남은 거 제가 막 마시면서 했는데, 커피도 이렇게 마셨는데 커피는 그때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회 초년생이고 커피를 많이 안 마실 때라서 커피 맛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때도 이제 커피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제 내려서 그걸 이제 조금 나오는 거에 아이스를 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그 다음에 물을 타면은 뜨거운 물 타면 그냥 일반 핫 아메리카노고, 그런 개념은 있었던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내주고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 기계에서 조금 나오는, 이만큼 나오거든요, 에스프레소는. 그게 맛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요거 한번 맛봐도 돼요? 그러니까 맛봐도 된다니까. 진짜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에스프레소를 진짜 눈곱만큼 처음 딱 막자마자 표정이 이럴 정도로 진짜 완전, 저는 한약은 잘 먹습니다. 한약은 그냥 맛있어서 잘 먹어요. 사탕 안 먹어도. 근데 한약보다 한 10배는 더 쓸 정도로, 우와, 완전 이게 무슨, 완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씁다 할 정도의 그냥 그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 충격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못 먹을 거 이거 어떻게, 그래서 물을 다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좀 안 좋은 경험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신기하게. 저는 또 이게 호기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 뭔가 쓴 거 이거를 그냥 계속 조금씩 이제 남으니까. 왜냐면 에스프레소 남기면은 요만큼 컵에 이렇게 붓고 나면 요만큼 남기거든요.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일까? 조금씩 혀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먹고 하고 그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야, 처음에 그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 진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쓰웠던 게, 나중에 진짜 3개월 뒤에, 3개월, 4개월 정도 알바를 했거든요, 제가. 3개월 뒤엔 제가 에스프레소를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사장님 몰래 막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없을 때가 하나 내려가지고. 와, 왜냐면, 마시다 보니까 그 쓰운 맛보다 그 에스프레소 이제 본연의 맛이 요렇게 나면서, 이런 게 커피 맛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손님한테 나가는 아메리카노도 이제 물 타서 나가는 그걸 마시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이게 물 타가지고 맹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커피였고, 에스프레소는 진짜 완전 한약보다 더 쓴 그냥 이제 독성 물질이었는데, 나중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니까 이게 그냥 물 탄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세계가 있나? 저는 또 궁금하면 이걸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에스프레소를 그냥 툭툭 넣으니까 3개월 일하고 나서, 야, 그러면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은데, 왜냐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어도 커피숍 가면 사 먹어야 되고 이제 비싸니까. 전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한 게 원두를 이제 사가지고, 왜냐면 생과일주스집에서 원두를 갈아서 하니까, 하면 내가 원두를 사 먹고 알바를 그만둬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은데, 원두를 사서 갈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내려보자.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 이제 기계가 이제
비싼 거도 이런 걸 못 사니까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면서 맛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 원두를 사야 되니까 어떤 원두를 막 사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두를 사니까 내가 생과일주 스시에서 먹었던 맛이랑 좀 다르고, 어떤 원두를 사니까 엄청나게 맛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두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세계 3대 뭐 예멘 모카, 뭐 블루 마운틴, 그 다음에 뭐 커피 루악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아, 커피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다양한 거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원두를 막 이렇게 사보면서 맛을 보다가, 원두 가격도 매일 마시면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도 들어간데 또 어떡하지 싶었는데,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같은 이제 그람인데 원두보다 생두는 초록색이잖아요. 생두가 훨씬 싼 거예요. 한 2배 정도는 더 싼 거예요. 왜냐면 생두를 로스팅하면 인건비나 그런 거에 또 돈이 붙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싸게 먹으려면 생두를 한번 수입해서 로스팅 해볼까. 그래서 생두를 사서 로스팅을 처음에 한 게 후라이팬으로 볶고, 원래 처음에 다 후라이팬으로 볶더니 수망이 하거든요. 후라이팬으로 볶다가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맛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인 가격에 비해서. 생두는 이제 사면 싸니까. 그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로스팅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로스팅을 취미를 들여가지고, 2002년도부터 춤을 시작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로스팅을 지금 22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로스팅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이라면 지인들은 다 압니다. 저는 타고난 건 없어요. 운동신경이 타고나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천재적으로 타고나고, 전 잔머리는 잘 타고났습니다. 잔머리를 잘 돌려요. 근데 뭐 타고난 거 없는데, 딱 제가 타고난 게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에 빠지면은 미친 듯이 하는 건 좀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듯이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호기심, 궁금증이 이렇게 이제 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연구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성격이 발명가적인 그런 조금 성격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어릴 때 발명가를 했으면 많이 특허를 많이 냈을 겁니다. 그 잔머리가 잘 돌아서.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생두를 사서 여러 가지 이제 산지의 생두를 거의 20년 동안 모든 산지에 있는 거의 모든 생두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스팅 하는 것도 뭐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취미로 가진 지 이제 거의 23년째 되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제 커피숍을 이렇게 열었는데, 원래 커피숍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얽매인 게 싫어해서.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피아노 치면은 피아노 한번 앉으면 뭐 4-5시간 막 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피아노 치는 시간 동안에 여기 커피숍 조그만 거, 여기 월세가 싸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여기 앞에 시식대도 만들어놔가지고, 시식하면은 맛있어서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대접해서 그 사람들이 맛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놀라는, 뭐, 요즘엔 커피는 뭐 어디 가나 뭐 스페셜티나 맛있는 거나 비싼 거나 다 마시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옆에서 시식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비싼 걸 다 어디든 다 마셔봤는데, 이게 뭔가 다른 게, 향이나 이게 맛이 확 다른 게 느껴지고, 그 반응에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또 제가 이제 내려주면 거기서는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표정이 굉장히 뭔가 행복한 느낌의 그런 걸 보는 게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춤출 때도 이제 학생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커피는 요즘에 항상 대접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커피숍을 열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뭐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커피를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뭐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원두를 이렇게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께 이제 계속 이제 뭐 보내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하는 방식이 숯불 발효 커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좀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맛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밴드나 카페에도 홍보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주문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까지 같이 하고, 그전에도 이제 커피에 대한 사업자는 있긴 했었는데, 왜냐면
뭐 원두를 팔거나 이런 거 하면 다 사업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스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정말 제대로 홍보해서 아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맛있는 커피 이게 또 여러분들이 취미를 커피에 대한 취미를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뭔가 맛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보는데 와인 취미 가지신 분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위스키 취미 가지신 분 많고 그것처럼 커피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피 저런 커피 마셔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자신의 이제 뭔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뭐 한 잔 마셨을 때 그런 걸 느껴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커피 취미를 가지면서 이제 뭐 매장까지 열었듯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커피 마시는 분들이 커피를 좀 취미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셔볼 수 있는 경험을 좀 드리고 싶다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제 드립백 보통 이제 제가 원두를 보내드리거든요. 원두를 갈아서 보내드리고 아니면 집에서 그라인더가 있으면 그냥 보내드리고 하는데 근데 제일 편하게 마시는 게 뭐 드립백 요렇게 요거는 내린 건데 이렇게 드립백 뜯으면 바로 이제 물만 내리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물 끓이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나 아니면은 물 끓이 상황 안 되면은 그냥 바로 마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캔으로 제가 캔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제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드립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물만 붓고 어디서든 드립백은 이제 포장이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선물하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즘에 드립백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드립백을 제가 기계 여기 드립백 기계가 왔습니다. 요렇게 드립백 기계 드립백 기계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드립백 봉투도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드립백 사면 한 8g 10g 정도짜리 조그만 이제 드립백을 이제 사는데 저는 뭐 커피숍에서는 보통 한 잔 낼 때 뭐 15g 18g 뭐 20g 이렇게 원두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6g 18g 짜리 대용량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요게 이제 미리 제가 소분해 본 20g 짜리입니다. 근데 20g 짜리를 이렇게 그라인더에 갈아서 이렇게 20g 짜리를 넣고 바로 그냥 뭐 갈아가지고 드립백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면은 이게 굵기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굉장히 얇게 갈린 거를 미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분이 에스프레소 만들 때는 그 미분으로 내리는 게 에스프레소인데 드립으로 할 때는 이 미분이 그렇게 정말 파우더 같은 미분이 너무 많으면 물 흐름이 방해되고 거기서 텁텁한 맛이 나와서 이렇게 미분을 이제 제거하는 이렇게 미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피를 받아서 이렇게 커피를 받아서 여기 안에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드립백에 채우면 미분 때문에 물 흐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거를 이제 흔들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그 미세한 구멍으로 미분이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흔들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20g을 넣었는데 1g 정도 미분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밑에 빠진 게 여기 미분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물이 또 조금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텁텁한 맛도 나와서 요거를 이제 드립백에 넣습니다. 여기 미분이 빠진 그런 이제 드립용 이 굵기만 내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립백에 요렇게 넣으면 이게 한 19g 정도 되더라고요. 1g 정도 빠지고 거의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위에를 이렇게 실링기로 이렇게 실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실링기에 이제 올려서 이걸 누르면은 열로 이렇게 실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실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그냥 손으로 쭉 뜯으면 뜯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벌려서 컵에 넣고 물만 부으면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드립백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드립백 포장지에 이렇게 넣고 요것도 이제 실링을 하면은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에서 향이나 뭐 산패도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보관하기 좋은 그런 이제 드립백이 됩니다. 요렇게 뭐 본인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커피 마시기도 좋고 뭐 선물로 하기도 좋은 드립백이 됩니다. 요걸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커피로. 그래서 이 드립백이 원래 16에서 18g 정도 들어가는 대용량 드립백인데 여기에 19g을 꽉꽉 채워서 여기 이제 한 90에서 92도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젖듯이 부어주고 여기서 한 30초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좀 진하게 먹으실 분은 1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스도 빼고 좀 이제 차 우리듯이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향 냄새 올라오는 거 맡아보면은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가양 커피라고 논란이 많거든요. 커피에서 제가 안 그래도 가양 커피가 궁금해서 여기 또 원두를 그냥 뭐 제가 사가지고 또 로스팅하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가 마실 건 아니라서 가양 커피 요렇게 하나 사봤어요. 그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라고 이 생두 원두를 이제 뭐 갈거나 이렇게 뭐 물을 붓거나 아니면 마셔보면은 그 복숭아 향이 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게 실제로 복숭아 향이 납니다. 근데 저게 뭔가 원래 이제 커피에서 나는 향이 아니고 저게 이제 인공적으로 복숭아를 같이 넣고 아니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합성물을 넣어가지고 근데 농장에서는 저걸 절대 안 넣었다 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뭐 대회 여는 축이서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막 저걸 성분 검사해서 성분이 인위적인 성분이 나왔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거든요. 예, 근데 저 가양 커피를 방금 한번 마셔봤어요. 근데 저는 안 맞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유명한 그 바샤 커피 있죠. 1900 몇십 년도에 1800인가 몇십 년도에 만들어진 듯한 그렇게 숫자를만 적어놓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 커피 바샤 커피를 드립백을 적어도 드립백이니까 드립백을 제 딸내미가 하나 선물 받았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와 물을 붓자마자 이게 뭔가 완전히 합성물 인공 합성물 냄새가 확 올라와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왜냐면 커피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에 이제 본연의 맛을 즐기는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인스타 사진용으로 커피숍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많이 마시면서 촬영하고 하니까 애들은 이제 커피 본연 맛보다 저런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향을 좋아하고 막 헤이즐넛 향이 확 느껴지면은 그게 뭔가 커피의 엄청난 향인 것 같고 저기 복숭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복숭아 향이 올라오면 이야 이 커피 대박이다 그렇게 이제 커피도 트렌드가 좀 바뀌긴 한데 저는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예전 사람이라서 커피를 한 20년 넘게 제가 생두 로스팅을 하고 그때는 가양이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발효시키는 방법을 제가 또 연구를 해서 발효는 가양이랑 좀 다릅니다. 가양은 이렇게 원래 커피는 다 발효를 시켜요. 근데 발효시킬 때 뭐 과일 뭐 내가 복숭아 향이나 맛을 느끼고 싶으면 복숭아를 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체리 향이나 체리 맛을 느끼고 싶으면 체리를 갈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건조시키면서 발효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입혀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인공적인 그런 건 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시키는 방법은 그냥 된장 발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콩을 이렇게 그냥 발효시키면은 뭔가 콩을 발효시킬 때 막 과일 집어넣고 이렇게 과일향 낸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발효시킬 때 균만 집어넣잖아요. 종균 아니면 볏짚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균이 이 그 뭐냐
발효 과정을 이제 촉진시켜가지고 이제 콩이 된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된장이 더 발효를 시키면 청국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효시키는 방법이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된장을 청국장으로 만든다라고 뭐 이상한 거 집어넣고 안 하거든요. 그냥 균을 더 집어넣고 더 오래되면 이제 청국장이 되듯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두를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두나 사서 이제 커피숍 가서 이제 내려 마시는 거는 이제 된장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 된장도 우리나라 된장이 아닌 약간 일본 된장 보면 약간 싱겁고 약간 미소 된장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된장보다 훨씬 더 조금 이제 간도 뭔가 무르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발효시키는 게 된장이고, 저는 이제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국장도 처음에 막, 저도 청국장 처음 먹여보기 전에는 막 거기서 막 이상한 냄새 난다, 외국인 싫어하는 냄새 난다, 발냄새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편견 가지고 청국장을 안 먹어보다가 청국장도 한 20년 전에 처음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가가지고 청국장 유명한 집 간다라고 해가지고 청국장 냄새가 이상할 거다. 근데 이 청국장 집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청국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먹던 된장이랑 차원이 다른.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시키고 또 숯불로 로스팅하는 것 자체가 된장보다 이제 청국장에 더 매력을 느껴서, 청국장을 마시는 분들이 그 청국장의 향 그리고 깊은 맛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커피도 좀 이제 제대로 정말 깊은 맛, 깊은 향, 원래 커피 본연이 가진 뭐 가양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런 맛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된장에서 청국장 발효시키는 방법이 커피로 적용을 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커피도 청국장처럼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고 이제 커피 또 물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립백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렇게 갈아지고 아무리 밀봉을 잘했다 해도 그게 이제 산패가 되면서 향이 조금 날아가긴 한데, 이게 된장이 향이 날아가는데 청국장은 향이 절대 안 날아가잖아요. 며칠을 둬도 청국장은 냄새가 엄청나게 진하게 나듯이, 제 이제 커피 요걸 이제 받으셔서 이렇게 물을 딱 붓자마자 거기서 증기가 올라올 때 향 맡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로스팅을 해서 일반 생두를 로스팅을 해서 뭐 발효 안 시킨 그런 거에서 어떤 향이 나는 그것보다 이 드립백에서 나는 향이 10배는 더 많이, 굉장히 깊게 딥하게 정말 좋은 향이 납니다. 그리고 맛도 이제 청국장이 오래 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청국장이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본연의 맛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자신하는 그런 이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제 커피 카페도 예전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원두, 그 다음에 요렇게 드립백 어디서든 그냥 들고 가셔서 물만 내리면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드립백, 아니면은 그냥 간편하게 집에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냉장고에서 그냥 간편하게 꺼내 마시거나, 아니면 지인분한테 선물 줄 때는 어디 갔지? 요렇게 페트캔에 넣어서 제가 또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페트캔에 이제 여기 뚜껑까지 밀봉하는 기계까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기계에 요거 놓고 이제 윙 돌리면 이제 뚜껑까지 이제 결합돼서 그냥 이거 뭐 냉장고에 넣어두고 뭐 편하게 마시거나, 아니면 지인 선물해도 요거 그냥 바로 택배로 주소로 보내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드립백이나 아니면 뭐 캔 요런 것도 제가 카페에 이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듣는 소리가 뭐 재능이 뛰어나다 아니면 내가 타고났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타고난 거는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거, 미친 거에 하나 빠지면은 정말 남들보다 정말 그냥 열정을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골프 채널에 골프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춤을 시작할 때 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탑 레벨에 올라갔듯이, 그때 춤을 출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게 또 커피였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커피 알바를 해가지고 커피의 맛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또 2002년도 때죠. 월드컵 할 때. 그때부터 또 커피의 매력에 생두를 사서 로스팅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생두를 다 사보고, 그렇게 맛보면서 이것저것 뭐 여러분들 와인 뭐 좋아하시는 분은 와인도 이제
뭐 종류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고 하듯이 커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맛있게 내리느냐, 맛있게 로스팅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결론 낸 게 이게 아까 말한 청국장을 이렇게 만들듯이 이 생두를 이렇게 후숙을 시켜가지고 맛을 다 끌어내서 그걸 또 숯불 로스팅 하니까 그 숯불 맛이 이렇게 엄청나게 향이 강하게 오는 그런 커피를 뭐 제가 뭐 만들어서, 커피도 좀 제가 춤에 있어서, 골프는 모르겠지만 춤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자부심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탑 레벨에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커피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친 듯이 연구를 하고 매달 뭐 로스팅만 거의 뭐 한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커피도 좀 자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인들한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 대접이거든요. 제 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 연습시키고 저는 옆에서 막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번 맛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선 절대 어디 가서도 뭐 커피로 유명한 데 몇 군데 있거든요. 뭐 강릉에 뭐 어떤 선생님, 그 다음에 어디 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절대 맛볼 수 없는 진짜 자신하는 커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이렇게 위에 제 카페랑 그 다음에 이 리플에 카페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가입하시면은 이제 만드는 과정,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문하는지 그걸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커피는 그냥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특별한 이유로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하나 더, 제 커피는 속이 안 쓰립니다. 커피 가끔씩 이제 얘기할 때 커피 뭐 제가 커피 대접하고 싶어서 커피 드린다 하면, 커피는 마시면은 나는 커피는 좋아하는데 속이 쓰려서 이렇게 잘 안 마셔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는 커피를 안 마셔서 속이 쓰린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왜냐면 제 카페에 그 숯불 커피 이제 해놓은 카페에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생두를 수입을 해서 그걸 또 바로 그냥 로스팅 기계에 넣고 볶아가지고 그걸 머신에 내려가지고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두가 수입될 때 그 생두를 이제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장, 생두 생산하는 농장이 전부 다 그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기 때문에 커피를 이제 생산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후진국은 이게 뭔가 수질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두를 말릴 때 어떻게 말리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볏짚 같은 요런 데 하는 데는 대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같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뭔가 코팅하고 이런 게 아닌 그냥 콘크리트에 생두를 쫙 깔아놔요. 막 몇 톤을. 그러면서 그거를 막 또 이렇게 건조하면서 막 썩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한 번 건조시키면 이제 세척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세척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건조된 그거를 바로 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전 세계에서 막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수입을 해서 바로 또 그냥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먼지나 이런 것들이나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두도 겉면에 이제 건조시키다 보면 곰팡이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서 뭐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가루나 그 미세한 이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한번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걸 세척을 하면은 그걸 또 건조해야 되고 그러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로스팅을 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에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 안에 그 콘크리트에 그런 이제 시멘트 가루, 그리고 또 미세한 이제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발효를 시키면 곰팡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된장 뭐 균에 의해 뭐 종균에 의해서, 된장 이렇게 보면 하얀 곰팡이,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박테리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다릅니다. 건조 과정에는 안 좋은 박테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런 커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커피숍에서 마시는 모든 커피숍에서 마시는 그런 커피가 전부 다 그 콘크리트 가루랑 그 미세한 곰팡이가 같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전엔 몰랐는데
커피, 자기도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도 커피를 마시면 항상 속이 쓰렸는데 커피를 이렇게 세척하고 마시니까 속이 쓰린 게 사라졌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쌀 사면은 농장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외국에서 수입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수질 좋은 데서 뭐 생산된 쌀을 사더라도 그게 못 믿어오니까 한번 씻잖아요. 그죠? 안 씻고 그러니까 안 씻고 먹는 안 씻어서 쌀로 밥을 지은 걸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쌀은 막 콘크리트에서 말리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커피 생투는 막 진짜 콘크리트에서 말리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위로 들어오면은 그게 속이 쓰린 거거든요. 커피를 마셔서 속이 안 쓰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이 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쓰려요. 그래서 제 지인 뭐 여자분 한 분도 자기는 커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마시면은 속이 쓰려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속이 쓰려가지고 안 마시는데, 왜냐면 발레 출신이라서 발레 전공자라서, 발레 전공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단식이나 뭔가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워낙 조금 먹으니까 위가 대부분 안 좋아요. 그래서 커피를 거기에 이제 넣으면은 속이 쓰린데, 그 커피를 마셨는데 속이 안 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커피는 못 마시고 라떼만 마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신기하다면서 자기는 그래서 일반 커피를 좋아해도 못 마셨는데 좋다면서 제가 이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그냥 제 홍보 광고고 그냥 약 파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마셔보면은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속이 쓰린 사람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마셔보면 커피가 굉장히 고고,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숍 가면 커피 하는데 이게 무슨 커피 맛이지, 이런 탄맛만 나는, 스타벅스 가면 탄맛만 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면 또 이제 정말 이제 이런 게 진짜 커피 맛이구나. 그래서 커피에 취미를 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테니스도 취미 들이면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 골프가 취미 들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커피라는 그런 것도 취미를 들이면은 이게 진짜 커피인가? 그리고 커피도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항상 요즘에도 이제 항상 새로운 걸 계속 마셔보고 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걸 마셔보면은 그 다양한 걸 마시는 재미,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카페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드립백 아니면은 캔으로 아니면 선물 포장, 이렇게 유리병에 선물 포장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한번 마셔보면은 아마 계속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하면은 커피가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죠. 그래서 거의 19g이 들어있어서 19g이면은 거의 한 2잔 분량 나옵니다. 좀 머그컵 큰 거에는 거의 가득 한 잔 정도가 나오고, 19g이면 한 350ml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커피가 향이 여러분들 진짜 이걸로 내려보시면은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 정도만 내리고, 보통 드립백은 보통 8g, 10g짜리 이렇게 많이 하고, 대용량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향이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안 맡아보시면 모릅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아까 말한 이제 가양 커피, 저 엘파라디소 방금 내려봤는데요, 딱 마시는 순간 이게 무슨 커피에 무슨 복숭아를 갈아 넣었나 싶을 정도로 인위적인 맛이, 황적인 맛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는 진짜 커피의 그 본연의 이제 향이 싹 올라오면서 좋습니다. 커피 잔 예쁘죠? 핑크. 남자는 핑크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이걸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향이랑 맛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좋습니다. 따봉따봉.